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깊이 병들고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유독 힘들었던 관계, 나를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했던 사람, 혹은 나와 세상을 이간질했던 가족이나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과의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그 치유가 이루어진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유의 과정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나의 현실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 마치 그들이 나의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끔찍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채널을 찾아보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 그들의 동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암으로써 우리는 혼란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나의 노력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던 수많은 시도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나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나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환상을 판매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미래, 완벽해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사소한 무시, 작은 외면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지만 그 신호들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치유의 첫 단계는 그 관계의 역학, 즉 그 사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학자 제이 리드가 말했듯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저항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결정장애가 있어서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새로운 건 시도하지 마와 같은 그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에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운동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거나 오래 지속시키는 덫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치유에는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마법의 주문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당신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그 사람이 관계가 끝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하나, 침묵의 처벌 하나에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긍긍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트리거, 즉 방아쇠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그 끔찍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화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병들게 했던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심리상담사, 혹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주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환상에 투자했던 나, 상처받고 거짓에 속았던 나, 언젠가는 그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나, 이런 내면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우리의 다른 건강한 부분들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공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프지 않았다거나 불공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원치 않는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비자발적 회상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 경험을 통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발적 회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기이한 역학을 가집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헬스장에 가듯 우리는 행복을 찾고 사랑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길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각자가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팔던 가짜약,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거절이나 침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새로운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당신의 삶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내 삶이라는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성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선한 관계 속에서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회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옆으로 비켜서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나의 결정을 좌우하거나 미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트라우마가 통합되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 느낌 익숙하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 라고 인식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들의 무례함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제 경계선이 중요하냐고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그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의 삶,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 그리고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으로 인정하고 담담히 흘려보낸 뒤 다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황을 곱씹으며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저렇게 행동했다면 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깊이 병들고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유독 힘들었던 관계, 나를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했던 사람, 혹은 나와 세상을 이간질했던 가족이나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과의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그 치유가 이루어진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유의 과정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나의 현실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 마치 그들이 나의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끔찍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채널을 찾아보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 그들의 동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암으로써 우리는 혼란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나의 노력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던 수많은 시도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나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나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환상을 판매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미래, 완벽해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사소한 무시, 작은 외면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지만 그 신호들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치유의 첫 단계는 그 관계의 역학, 즉 그 사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학자 제이 리드가 말했듯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저항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결정장애가 있어서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새로운 건 시도하지 마. 와 같은 그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에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운동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거나 오래 지속시키는 덫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치유에는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마법의 주문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당신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그 사람이 관계가 끝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하나, 침묵의 처벌 하나에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긍긍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트리거, 즉 방아쇠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그 끔찍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화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병들게 했던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심리상담사, 혹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주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환상에 투자했던 나, 상처받고 거짓에 속았던 나, 언젠가는 그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나, 이런 내면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우리의 다른 건강한 부분들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공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프지 않았다거나 불공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원치 않는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비자발적 회상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 경험을 통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발적 회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기이한 역학을 가집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헬스장에 가듯 우리는 행복을 찾고 사랑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길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각자가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팔던 가짜약,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거절이나 침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새로운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당신의 삶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내 삶이라는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성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선한 관계 속에서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회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옆으로 비켜서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나의 결정을 좌우하거나 미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트라우마가 통합되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 느낌 익숙하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 라고 인식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들의 무례함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제 경계선이 중요하냐고 설명하는 대신 왜 당신은 그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의 삶,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 그리고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으로 인정하고 담담히 흘려보낸 뒤 다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황을 곱씹으며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저렇게 행동했다면 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깊이 병들고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유독 힘들었던 관계, 나를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했던 사람, 혹은 나와 세상을 이간질했던 가족이나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과의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그 치유가 이루어진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유의 과정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나의 현실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 마치 그들이 나의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끔찍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채널을 찾아보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 그들의 동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암으로써 우리는 혼란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나의 노력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던 수많은 시도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나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나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환상을 판매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미래, 완벽해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사소한 무시, 작은 외면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지만 그 신호들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치유의 첫 단계는 그 관계의 역학, 즉 그 사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학자 제이 리드가 말했듯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저항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결정장애가 있어서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새로운 건 시도하지 마와 같은 그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에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운동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거나 오래 지속시키는 덫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치유에는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마법의 주문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당신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그 사람이 관계가 끝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하나, 침묵의 처벌 하나에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긍긍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트리거, 즉 방아쇠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그 끔찍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화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병들게 했던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심리상담사, 혹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주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환상에 투자했던 나, 상처받고 거짓에 속았던 나, 언젠가는 그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나, 이런 내면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우리의 다른 건강한 부분들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공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프지 않았다거나 불공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원치 않는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비자발적 회상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 경험을 통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발적 회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기이한 역학을 가집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헬스장에 가듯 우리는 행복을 찾고 사랑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길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각자가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팔던 가짜약,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거절이나 침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새로운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당신의 삶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내 삶이라는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성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선한 관계 속에서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회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옆으로 비켜서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나의 결정을 좌우하거나
미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트라우마가 통합되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대신 이 느낌 익숙하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라 라고 인식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더 잘 지키게 되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들의 무례함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제 경계선이 중요하냐고 설명하는 대신 당신은 그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의 삶,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 그리고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으로 인정하고 담담히 흘려보낸 뒤 다시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황을 곱씹으며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저렇게 행동했다면 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하고 지혜로워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깊이 병들고 마치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유독 힘들었던 관계, 나를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했던 사람, 혹은 나와 세상을 이간질했던 가족이나 환경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적인 학대, 즉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과의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치유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그 치유가 이루어진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유의 과정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나의 현실 감각마저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 마치 그들이 나의 뇌를 새로 프로그래밍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끔찍한 시간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채널을 찾아보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나 행동 패턴, 그들의 동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상대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암으로써 우리는 혼란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나 자신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애썼던 나의 노력들,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던 수많은 시도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던 나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얽혀있던 나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환상을 판매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미래, 완벽해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환상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거절, 사소한 무시, 작은 외면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는 그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을까 라며 자책하지만 그 신호들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죠. 따라서 치유의 첫 단계는 그 관계의 역학, 즉 그 사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학자 제이 리드가 말했듯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저항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결정장애가 있어서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해. 새로운 건 시도하지 마와 같은 그들이 심어놓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 과정의 핵심에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게임에 몰두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운동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고통을 더 키우거나 오래 지속시키는 덫이 될 때가 많습니다. 치유에는 지름길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마법의 주문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당신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했던 그 사람이 관계가 끝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자극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 하나, 침묵의 처벌 하나에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긍긍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트리거, 즉 방아쇠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과거의 그 끔찍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화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물리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병들게 했던 환경 속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심리상담사, 혹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주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유독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바로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환상에 투자했던 나, 상처받고 거짓에 속았던 나, 언젠가는 그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던 나. 이런 내면의 일부를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우리의 다른 건강한 부분들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질 공간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트라우마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내 삶의 이야기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프지 않았다거나 불공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원치 않는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비자발적 회상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그 경험을 통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자발적 회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기이한 역학을 가집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헬스장에 가듯 우리는 행복을 찾고 사랑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길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회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납니다. 각자가 설정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공통적인 신호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팔던 가짜약,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 그들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거절이나 침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든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새로운 대상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당신의 삶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사람이라는 좁은 무대를 벗어나 내 삶이라는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성공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며 선한 관계 속에서 존중과 지지가 오가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겪었던 학대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그리고 주변의 지지 시스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